안녕하세요. 취업의 모든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만한 내용이 뭘까 고민했는데 이거만한 게 없겠더라고요. 저희 같은 면접관들이 서류를 보고 무슨 생각을 할까? 그리고 면접장에서 어떤 질문을 할까? 이걸 실제 지원 서류를 바탕으로 하나씩 풀어드리는 내용을 한번 찍어 볼게요. 삼성전자 인프라 기술에 지원한 친구였는데요. 이 친구는 실제 현재 다니고 있고 이 친구가 동의를 해줘서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반도체도 그렇고 인프라 기술이라는 직무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테니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반도체를 생산할 때 우리는 전기라던가 물이라든가 특정 가스라든가 여러 가지 유틸리티가 필요하게 돼요. 근데 이 부분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주고 유지 관리해주는 일련의 활동들을 하는 부서가 인프라 기술이라는 부서가 있습니다. 최근에 부서명은 바뀌긴 했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여러 공정 단계에서 이 인프라 기술이 많은 역할을 하게 되는데 전공정 단계에서는 생산에 필요한 유틸리티를 공급하는 부분에서 주된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후공정 단계에서는 유틸리티를 공급할 때 발생하거나 반도체를 생산하고 남은 유틸리티를 뭔가 처리하고 가공하는 이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정리하자면 생산을 직접적으로 하는 부서는 아니고 뭔가 관리해주는 부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반인 분들은. 어쨌든 이 인프라 기술이라는 부서는 기계공학과, 화학공학과, 전기전자 등 굉장히 다양한 전공이 필요하게 돼요. 왜냐하면 앞서 설명드린 대로 모든 공정에서 여러 가지 물질들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다양한 이런 전공자가 필요한 거죠. 자, 실제 서류를 살펴볼게요. 기계공학과잖아요? 그러면 반도체 회사에 근무하는 면접관들은 생각을 할 거예요. 기계공학과는 일반적으로 최우선순위가 예전부터 자동차 쪽이거든요. 그런데 반도체 쪽에 반도체 산업에 기계공학과가 지원을 했어요. 그러면 일단 왜 반도체 회사에 오려고 할까? 게다가 인프라 기술은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생산에 직접 관여를 하는 부서도 아니고 뭔가 생산 전부터 핸들링을 본인이 직접 해서 설계를 한다거나 이렇게 다루는 부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기계과가 인프라 기술을 넣었어요. 그리고 여기는 장비 회사도 아니고 소재 회사도 아니죠. 장비사라고 한다면 뭔가 기계과로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더 많을 텐데 삼성전자는 그런 회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기계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의문이 반드시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대내외 활동을 보니까 쭉 보면 반야구나 노인 일자리 설명에 보조했다는 것들은 큰 의미는 없고 보면 로봇 설계랑 제작 활동을 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프로그래밍 언어 그리고 CAD 실습했고 이렇게 기본적인 설계랑 제작 활동을 했구나. 근데 설계까지 이렇게 대내외 활동을 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공정 설계나 기구 설계 쪽을 가지 왜 인프라 기술을 넣었을까? 당연히 궁금해할 거예요. 이 서류만 보더라도. 그리고 나서 다음 장을 넘기니까 여전히 대내외 활동에 특별한 사항이 없어요. 그냥 전공 공부했다, 봉사활동했다. 그럼 뭔가요? 반도체 관련된 활동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이 친구는. 예를 들자면 세미콘 코리아라든가 중소기업 연수원에서 교육을 받았다거나 온라인으로 요즘 다 있거든요. 그 다음에 세텍 반도체 장비기술 교육센터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서울대 반도체 연구소에서 하는 교육도 많고요. 요즘은 대학이랑 연계해서 실습으로 배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도 없어요. 그리고 장비사에서 주최하는 어떤 모임에도 참석한 이력들이 전혀 없죠.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의문점이 이 친구는 굉장히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서류를 봤을 때.
어학을 보면 어학은 그냥 뭐 큰 의미 없고요. 그럼 저희 면접관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친구는 진로 결정이 늦었나? 아니면 그냥 지원한 건가? 복사 붙여넣기 해서. 그러면 이런 부분을 검증을 중점적으로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지원 동기가 뭐고 반도체 공정과 기본 개념을 알고 있을까? 예를 들자면 반도체 8대 공정의 기본적인 개념은 알까? 그런 것도 한번 좀 물어봐야겠네. 그리고 그 공정 중에서 본인이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는 공정 정도는 한두 개는 알고 있을까? 또 학교 다니면서 반도체 수업을 듣기 어렵다는 건 알지만 그럼에도 뭔가 본인이 노력한 게 있나? 여기에 적진 못했지만 기타 준비한 노력들이 있을까? 또 이 인프라 기술에서 하는 일이 도대체 무슨 일인지는 알고 지원을 했을까? 이런 관련된 질문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친구한테는. 그리고 다음 장을 보면 존경하는 인물이 실패에서도 배우고 성장하는 모습을 본받고 싶어서 강수진 씨를 적어놨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뭔가 성장 욕구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네. 왜? 이런 분을 좋아했으니까. 그러니까 성장 욕구에 관련된 질문도 예상할 수 있겠죠? 왜? 본인이 이런 사람을 좋아하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 뭔가 노력한 부분이 있을 거잖아요. 본인이 성장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한 분야에 노력한 게 있는지 물어볼 수 있죠. 또 본인이 향후에 어떤 모습으로 성장하고 싶은지 미래의 모습이라든가 방향성에 대한 질문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실패 관련된 혹시 경험이 있는지, 노력했지만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경험이 있는지, 그리고 그때 실패를 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이와 관련된 느낀 점들을 종합적으로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 친구는 성장 욕구가 굉장히 큰 사람이라고 나 스스로를 정의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1번 질문은 지원 동기거든요. 쭉 보시면 튼튼한 인프라 기술의 기반이 되는 반도체 공정의 시작이 인프라 기술이다 라고 하면서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자세히 읽어보면 나는 성취감을 얻는 걸 좋아한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연구개발 투자 비용은 굉장히 높고 기술력 배경에는 인프라 시설이 있다. 나는 최고의 인프라 기술 엔지니어가 되고 싶고 향후의 총책임자로 성장하고 싶다. 제가 지원 동기 영상 올려드릴게요. 지원 동기는 적었으나 지원 동기가 없죠. 그러니까 앞에 이력서만 봤을 때도 지원 동기가 의심스러운데 1번 지원 동기 질문에서조차 답변하지 못했기 때문에 더더욱더 무조건 지원 동기를 묻는 겁니다. 이 친구한테는. 그리고 조금 더 자세히 보면 그리고 실제 이 친구는 이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는 구체적 사례를 물어볼 가능성이 크겠죠. 왜냐하면 앞서 설명드린 대로 뭔가 성장하고 목표를 달성하는 걸 지향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제가 질문을 했더니 본인은 해외 봉사 얘기를 했어요. 해외 봉사 준비하면서 내가 실험하고 노력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내가 목표를 설정한 거라고 했는데 제가 듣기에는 그거는 목표를 설정하고 꾸준히 무언가를 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바꿨거든요. 그래서 해외 봉사는 빼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2번 문항으로 가보면 2번은 성장 과정을 묻는 건데 이 성장 과정 안에 본인한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건이나 인물을 포함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2개로 나눠서 첫 번째는 내가 독학 재수를 한 경험을 썼고요. 그리고 대학에 들어와서 가장 이루고 싶었던 목표는 그동안 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도전들을 하는 것을 적었어요. 그러면 앞서도
새로운 도전이나 성장에 대한 질문을 하긴 했지만 여기 또 적었기 때문에 대학에 들어와서 그러면 이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이었는데 목표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그리고 본인만의 주도적인 노력들이 있는지 충분히 물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도 여전히 마찬가지 또 도전이라는 키워드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교내 학습 스터디를 모집하는 공모를 보게 되었는데 이제 우리 조원들이랑 학과 사무실이랑 커뮤니케이션 미스가 있어서 중간에 좀 힘든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매주 선생님이랑 간단한 회의를 하면서 개선점의 결과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해결했다. 즉 뭐냐면 이건 내가 협업을 통해서 그러니까 소통을 잘하고 협업을 잘해서 문제를 해결한 경험을 쓰기 위해서 큰 영향을 끼친 사건이라고 쓴 거예요. 근데 뭐냐면 일단 이게 내 성장에 큰 영향을 미쳤는가라고 생각한다면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고요. 또 소통의 중요성을 썼기 때문에 그렇다면 소통하려고 노력했지만 어려웠던 경우가 있는지, 또 소통을 했지만 갈등이 있었던 경험이 있는지, 그리고 그 갈등을 어떻게 극복했고 그 사이에서 중재했던 경험 등은 없는지, 또 상황 면접 형태로 해서 타 부서와 상사와의 갈등을 가정하고 이때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또 기본 가치관을 묻기 위해서 소통에서 그렇다면 중요한 게 뭐고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게 뭐냐라고 인성 면접에서 충분히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아래쪽을 보시면 이제 그 다음 얘기는 내가 인도로 해외 봉사를 3학년 때 다녀왔는데 내가 이 해외 봉사를 위해서 2년간 준비를 했고 그 준비를 위해서 나만의 과학 실험에 대한 경험들을 만들었다 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실제 인도에 가서 상황이 좀 더 열악했지만 내가 무사히 봉사를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었다라는 내용인데 이 내용이 궁금하죠. 그렇기 때문에 준비했던 과학 실험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구체적으로 물어볼 것이고 그 실험을 인도에 갔을 때 예상대로 잘 실행했는지, 그리고 환경이 열악해서 잘 못했을 텐데 거기서 발생하는 변수들은 무엇이었고 그 변수를 개선하고 극복하기 위한 어떤 노력들을 했는지 디테일하게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 3번 질문으로 갈게요. 이건 사회 이슈 중에 하나를 써라. 그리고 그 이슈에 대한 나의 생각을 적어라 라는 거거든요. 이 질문을 보면 대부분의 지원자들이 요즘은 이렇게 생각은 해요. 뭐냐면 그냥 나랑 아무런 관련 없는 이슈를 쓰는 게 아니라 직무와 연관된 사회적 이슈를 써야겠다라고까지는 생각하는데 갑작스럽게 신문 스크랩해서 마구잡이로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면접에 가면 그 내용을 내가 모르면 낭패인 거죠. 어쨌든 이 친구는 처음에 코로나 얘기를 하면서 세계 각국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자가 많이 발생했는데 원재료의 공급에 차질이 생기고 공장 가동 자체도 중단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런 문제가 있으니 우리는 향후에 개선 방안을 고민해야 된다. 그러면서 공장에 스마트 팩토리와 연결을 시키고 있어요. 이를 통해 안정적인 원재료 공급이랑 매뉴얼화를 시켜야 된다라는 이제 논조의 글인데, 자, 그렇다면 당연히 질문할 수 있겠죠. 만약 공장 가동 자체가 중단되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기계공학도 관점에서 본인만의 생각이나 실제 입사하고 나서 대응을 어떤 식으로 해야겠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죠. 이런 질문을 한다면 이 지원자의 직무 수준이라든가 역량을 검증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되거든요. 왜냐? 이 질문을 하게 되면
일단 인프라 기술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면 대답할 수가 없고요. 기계공학과에 대한 관련된 지식이 부족하다면 마찬가지로 대답할 수가 없기 때문에 두 가지를 섞어서 질문하는 겁니다. 또 스마트 팩토리를 얘기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개념이고 우리 회사에 어느 정도 정착되어 있는지 알고 있나 혹시? 그리고 이 스마트 팩토리를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라던가 준비해야 될 게 뭐라고 생각하는가? 또 그걸 인프라 기술 부문으로 한정한다면 어떤 부분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는가? 라고 질문할 수도 있는 거죠. 다음 4번 질문은 직무 관련돼서 본인이 갖고 있는 전문 지식이나 경험을 작성하고 적합한 사유를 적어달라. 이게 뭐예요? 직무 관련된 본인의 핵심 역량을 써라. 당신을 왜 뽑아야 됩니까? 라고 바로 지난 시간에 제가 올려드렸던 영상, 그걸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제가 그때 뭐라고 설명드렸어요? 이 직무를 이해하고 이 직무 안에 필요한 핵심 역량이 뭔데 내가 그 핵심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그동안 준비한 것들을 구체적인 용어로 기술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추상적인 내용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 내용을 일단 이해하고 보시면 본인은 효율적인 인프라 구축 및 설비 유지 개선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엔지니어로서 가장 중요한 역량은 전공 지식, 당연히 필요하죠. 그리고 프로젝트 경험과 문제를 바라보는 통찰력, 그리고 소통 능력이라고 생각한다. 자, 거듭 말씀드리지만 통찰력과 소통 능력이라는 추상적인 단어를 쓰실 거면 그 이유가 나와야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신입사원이 통찰력이라는 단어 자체도 어색하고요. 소통 능력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나 근거가 전혀 없죠. 그리고 나서 바로 내가 동기들과 50리터급 냉장고를 설계부터 제작까지 해서 성공적으로 수행해 본 경험이 있다. 그러니 내가 이런 프로젝트를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통찰력과 소통 능력이 있다라고 단정하기에는 논리적 비약이 심하다는 겁니다. 이걸 본다면 이 냉장고 설계 프로젝트가 굉장히 재미있어 보이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기 때문에 이 설계 제작 경험에 대한 이유를 묻게 되죠. 왜 이 프로젝트를 했고 이 프로젝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뭐였냐? 그러면 뭐라고 하시겠죠? 그때 본인의 역할이 뭐였고 이 프로젝트를 했을 때 발생했던 문제점이 있었을 거예요. 그 문제점을 어떻게 개선했는지, 그 개선 과정에서 문제점들은 뭐였는데 그걸 어떻게 보완했고, 그리고 이렇게 보완해서 50리터급 냉장고를 설계했는데 기존의 상용화된 제품과 본인들이 설계한 제품의 차이는 뭐냐? 그리고 그 만든 제품을 상용화한다고 했을 때의 가능성은 있나? 없다면 어떤 부분이 부족한가? 라고 집요하게 계속 들어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또 이렇게 설계했던 프로젝트 경험이 이 인프라 기술 직무에 어떻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왜냐? 언뜻 봐서는 이 설계는 인프라 기술 쪽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직무 이해도랑 연결시켜서 이런 질문도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쭉 읽어보면 열 유체 설계를 담당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열 전달 계수, 열 전도성을 고려해서 외판 및 내판을 결정하였습니다. 라고 적었어요. 그러면서 중간에 단열 효율이 문제가 있어서 나는 단열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일부 조원들을 설득했는데 결국은 조원들과 약간 생각이 좀 달랐는데 수정을 반대하는 조원들의 의견도 경청해서 중요한 부분에 일부를 단열만을 다시 작업하고 나머지는 시트를 활용해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로 했다는 내용이에요. 자, 그럼 이 내용을 읽었어요. 그럼 또 무슨 생각이 들까요? 본인이
단열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는데 본인이 맞다고 생각하는 의견을 굽힌 거잖아요. 그러면 이론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했으면 밀고 가야지 왜 조원들의 이야기를 들었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실제 근무를 하다가 본인이 맞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도 현업에서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하면 나의 의견을 관철시키지 않을 건가요? 라고 추가적인 질문도 여전히 또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왜? 이런 모습이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입사하고 나서 이런 유사한 상황에서는 그러면 다르게 행동할 건가요? 라고 그 이유를 물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렇게 실제 삼성전자 인프라기술에 지원한 이력서와 자소서를 바탕으로 저희 면접관들이 어떤 부분을 궁금해하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렸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